안녕하세요. 원북 작가 이하림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태어났던 시대는 신용카드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돈부터 모아야 했습니다. 그와 달리 저는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돈이 없어도 신용카드로 긁을 수 있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저는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관한 경험은 각자마다 시대마다 다릅니다. 우연히 주식시장이 강세일 때 성장한 사람은 주식시장이 약세일 때 성장한 사람에 비해 인생 후반에 가서도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저축 및 투자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건 고작 몇십 년 전 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미국인 대다수가 죽을 때까지 일을 했기에 은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말할 것도 없었겠죠. 모건 하우절은 돈의 심리학에서 우리가 저축과 투자에 서툰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초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수십 년간 축적된 금융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돈 문제에 있어서 누구나 미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공이 노력 덕분도 아니고 모든 빈곤이 게으름 때문도 아닙니다. 노력과 더불어 리스크와 행운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었을 때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패합니다. 모건 하우절은 이 책을 통해 사람들이 돈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원합니다. 저는 이 책을 3번 읽었는데요. 매번 읽을 때마다 놓쳤던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책은 총 20장으로 되어 있고 각 장마다 돈의 심리학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은 이 책을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입니다. 워런 버핏은 훌륭한 투자자이지만 그의 성공의 진짜 핵심은 그가 무려 75년 동안 경이로운 투자자였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가 30대에 투자를 시작해 60대에 은퇴했다면 그는 무명으로 남았을 겁니다. 그의 재주는 투자였지만 그의 비밀은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원리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주식 거래를 했다가 실망하고 잘못된 전략을 세우고 어쩌다가 투자했는데 성공을 거두기도 하는 이 모든 일의 주된 원인은 어쩌면 복리가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최고의 투자 수익률을 올리려고 온갖 노력을 쏟아붓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 직관적으로 보면 그게 부자가 되는 최선의 길처럼 보인다. 그러나 반드시 최고 수익률을 올리는 것만이 훌륭한 투자인 것은 아니다. 최고의 수익률은 일회성이어서 반복할 수 없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꽤 괜찮은 수익률을 계속해서 올리는 게 더 훌륭한 투자다. 최대한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투자 말이다. 여기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복리의 힘이다. 사실 저도 주식 투자를 다시 시작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복리의 힘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투자자들이 한결같이 복리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저도 믿고 따라가 보려 합니다. 저자는 주식 투자 컨설턴트로 일하기도 했지만 현재 그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모두 저비용 인덱스 펀드입니다. 인덱스 펀드란 시가총액 비중대로 펀드 포트폴리오가 짜여져 있어 지수의 등락에 맞춰 수익이 나는 펀드입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지수가 오르면 인덱스 펀드 수익도 오르는 것이죠. 미국 주식은 장기간을 놓고 보면 계속 우상향해 왔기 때문에 미래에도 우상향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저자는 매달 꾸준히 수십 년간 투자했고 돈이 혼자서 불어나게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감수해가며 시장 수익률을 이기려 하지 않고 복리의 힘을 믿는 것이지요. 저자는 어떤 투자를 하건 생존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그것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돈을 벌 때만큼이나 빨리 돈이 사라질 수 있음을 두려워하고 항상 겸손한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투자든 커리어든 사업이든 생존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큰 이익도 전멸을 감수할 만한 가치는 없습니다. 워런 버핏은 14번의 경기 침체를 견뎠고 살아남았습니다. 생존이 그의 성공 비결입니다. 큰 수익을 바라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건 파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리의 원리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오래 살 것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큰 수익률에 의존하지 않고 괜찮은 수익률로 중단 없이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면 결국 승리합니다. 하지만 당장 큰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조건입니다. 누군가는 급등하는 주식에 전 재산을 쏟아붓는 걸 선택하지요. 빚을 내기도 합니다. 무리한 레버리지를 쓰다 보면 파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경제 대공황이나 코로나 같은 블랙스완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평생을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오늘 혹은 내일의 의사결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흔들릴 필요가 없지요. 경기는 다시 회복될 것이니까요. 매달 소득의 일부를 떼어 저축하고 투자하는 걸 지속하면 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내 저축을 어디에 사용할지 예측하는 것은 미래의 내 지출이 정확히 무엇일지 인지하고 있음을 가정한다. 하지만 그런 세상에서 사는 사람은 없다. 나는 저축을 많이 하지만 이 저축을 무엇에 사용할지는 전혀 모르겠다. 이미 알려진 리스크만을 대비하는 금융 계획은 현실 세계를 살아남을 만큼 충분한 안전마진을 갖기 힘들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넉넉한 돈을 원하는 것일까요? 돈이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만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내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점이 돈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가치입니다. 자신에게 삶의 통제권이 있다고 느낄 때 사람은 행복을 느낍니다. 사실 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남들의 은행 잔고나 주식 잔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부는 쓰지 않는 소득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돈을 갖는 것은 돈을 쓰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멋진 차, 큰 집, 사치품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파산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를 쌓는 게 어려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의 속성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저축이란 당신의 자존심과 소득 사이에 생긴 틈이고 부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미래에 더 많은 것 혹은 더 많은 옵션을 갖기 위해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것을 사지 않을 때 부가 만들어진다. 당신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고 해도 지금 당장 그 돈으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덮어두지 않으면 부는 절대로 쌓이지 않을 것이다. 저자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미래에는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충고합니다. 미래의 자신이 무엇을 원할지 현재의 자신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목표도 변하고 욕망도 변할 테지만 미래의 나를 위한 장기적인 재무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계속되리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면 미래를 향한 준비를 빨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시간입니다. 시간은 작은 것을 크게 키우고 큰 실수를 약화시킵니다. 복리의 마법을 믿으신다면 오늘이 투자를 시작할 가장 좋은 시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 권의 책은 돈의 심리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